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그린 리모델링 우수 사례인 대전 수재 한국수자원공사 물사랑 어린이집을 찾아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그린 리모델링의 활성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매년 5,000동의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그린 리모델링에 돌입하며 연간 기대 효과는 1조 원입니다. 지난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늘인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5, 6 수도권 공급대책에서 개발 계획을 밝힌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앞으로 용산 정비창 부지 일대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산하분쟁조정위원회가 그간 임대 임차인 양측이 조정에 참여할 때만 임대료 감액 조정안을 제시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단독 신청만 들어와도 서울형 공정 임대료를 제공키로 했다고 지난 13일 밝혔습니다. 이는 양 당사자의 협의를 지속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추후 이 분쟁이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소송 절차상 입증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노후화로 인해서 에너지의 효율이 떨어지는 기존 건축물의 이 단열이나 설비 등을 개선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연간 약 5,000동의 노후 공공건축물에 추진된다고 합니다. 이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에너지 절감과 일자리 창출 등 약 1조 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번호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연락 주시면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겠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에 0110번도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 부동산 투자 관련해 실질적인 도움 주실 이분 모셨습니다. UNS 하우징의 유재성 대표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장 상황 알아보는 강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부동산 대책이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쯤 짚고 넘어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늘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번째 대책인 수도권 공급 대책 살펴봅니다.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자, 또 뭐 부동산 이제 대책이 또 하나 나왔는데요. 자, 지금까지 19번의 대책은 주로 이제 수요를 좀 억제하는 쪽에 이제 대책이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이제 좀 대규모로 이제 공급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그런 뭐 대책이었다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하는 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한번 보면은 이런 거죠. 자, 일단 뭐 국토교통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2022년까지 그러니까 뭐 그 3기 신도시 이렇게 신도시 쪽뿐만 아니라 서울 도심 안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서울 안에 약 한 7만 가구 정도의 부지를 확보를 하겠다. 네, 그래서 22년까지 뭐 다 짓겠다 이런 건 아니고 일단은 부지를 이제 확보해야지 이제 뭐가 진행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이 7만 가구 안에는 일단 뭐 가장 지금 핫한 아까 뭐 앵커 오프닝에도 잠깐 나왔지만 용산 이제 정비창 부지처럼 이렇게 그렇죠. 지금 코레일 부지라든지 이런 어쨌든 간에 국토부에서 가용할 수 있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유휴 토지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땅은 있는데 아직 뭔가 특별한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것들이죠. 이런 유휴 토지를 활용을 해서 약 한 15,000가구 정도를 공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번에 이제 그 또 새로운 개념이 하나 나왔는데 그걸 보고 공공재개발이다. 자, 지금까지 뭐 재개발이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민간에서 개발 뭐 위원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잘 마련해가지고 거기에서 뭐 이제 아파트를 짓거나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LH나 SH가 서울에 있는 재개발에
직접 시행자로 참여를 하는 이런 어떤 공공재개발이라는 개념이 하나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약 한 4만 가구 정도를 이제 또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15,000가구는 지금 서울 시내에 이제 그 뭐 영등포라든지 구로라든지 물론 이제 성수동 쪽도 있죠. 뭐 이런 어떤 지역들 준공업 지역들을 잘 활용을 해서 이쪽에 이제 그 아무래도 뭐 좀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 비율이 원래 산업 비율하고 주택 비율이 5대5로 이제 되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주택 비율을 약 한 60%까지 올리고 산업 비율을 오히려 40%까지 낮추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금 준공업 지역을 좀 활성화하겠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 한 15,000세대 그러니까 재개발이 이제 4만 세대가 되는 거고 15,000, 3만이 되니까 7만 가구가 되는 거죠. 이런 부지들을 2022년까지 확보를 해서 2023년 말 2024년부터 이제 공급이 좀 되도록 하겠다. 뭐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2023년 이후에는 수도권에 연평균 약 한 25만 가구를 공급을 하겠다. 지금까지 뭐 수도권에 지금 3기 신도시 포함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당장 지금 내년부터 분양 물량이 수도권에는 약 10만 가구씩 쏟아집니다. 그래서 뭐 내년 올해도 한 10만 가구 되겠네요. 그래서 10만 가구, 10만 가구, 10만 가구 이렇게 가다가 2023년 이후에는 약 한 연평균 25만 가구 정도를 공급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어요. 3기 신도시 포함이고요. 자, 또 3기 신도시 안에 지금까지 없었던 개념이 하나 나왔는데 바로 사전 청약제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뭐 문재인 정부에서 뭐 아주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이게 2009년 이제 MB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사전 예약제라고 해서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진행을 했던 것을 이번에 이제 좀 도입을 해서 뭐 사전 청약제라는 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너무 뭐 내 집 마련하는데 이제 기다리기가 지루하니까 본 청약이 들어가기 전에 사전 청약을 미리 한 다음에 나중에 1, 2년 후에 본 청약이 되면 이때까지 자격 요건이 완비가 되면 그 사전 청약했던 분들을 100% 당첨시키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뭐 심리적으로 내 집 마련을 좀 미리 했다는 좀 그런 느낌을 받게 해서 지금 뭐 좀 조급함을 좀 풀어주려고 하는 특히나 지금 30대들이 지금 뭐 그 기존 주택을 사는데 지금 엄청나게 이제 많은 뭐 영끌이라고 해서 뭐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전 청약이라는 걸 통해서 그런 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겠다 뭐 요런 좀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3기 신도시를 사전 청약제를 도입을 하고 그래서 내년에 약 한 9천 가구 정도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인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지금 뭐 3기 신도시 같으면 왕숙지구 남양주죠. 6만 6천 세대가 되고 지금 하남 교산 쪽에 약 한 3만 2천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와보면 고양 창릉 쪽에 약 한 3만 8천 그다음에 또 아래쪽에 부천 대장 쪽에 약 한 2만 계양 테크노밸리 쪽에 약 한 17,000 한 뭐 이 양쪽 해서 이쪽에 10만 이쪽에 10만 약 한 20만 정도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일단 9천 가구 정도만 사전 청약제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 자, 또 하나 이번에 3기 신도시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그 발표를 한 거는 뭐냐면 패스트 트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패스트 트랙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뭐 선거제도 얘기할 때 뭐 많이 나왔던 바로 그건데요.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어떤 조건들 뭐 또 그다음에 규제들 이런 것들을 좀 완화를 해서 어쨌든 간에 3기 신도시 관련된 부분들은 패스트 트랙에 올려놓고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하겠다. 뭐 이런 의지로 보여지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이제 이렇고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 자, 지금 서울 도심 안에 7만 가구 중에서 15,000가구를 지금 용산역이라든지 서울역이라든지 이런 코레일 부지라든지 공공유휴 부지를 지금 활용하겠다는 건데요. 야, 뭐 가장 뜨거운 곳은 뭐 그렇죠. 코레일 부지 안에서도 역시 용산역 정비창 부지가 되겠습니다. 뭐 지금 뭐 당장 뭐 6일날 지금 발표를 해놓고 지금 당장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금 묶는 이제 심의가 지금 진행될 정도니까 얼마나 지금 용산역 쪽이 뜨거운지 뭐 알 수가 있겠습니다. 8천 가구 중에서 지금 뭐 예상되는 것들은 한 30% 정도 그러니까 38, 24 약 한
2,400가구 정도는 이제 공공 임대 쪽으로 아마 갈 것 같고요. 자, 이 중에서 나머지 5,600세대는 일반 분양으로 가는데 5,600세대 중에서 약 한 4,000세대 정도가 민간 분양 쪽으로 갈 것 같고 그다음에 약 한 1,600세대 정도는 이제 공공 분양 쪽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될 뭐 그렇게 좀 예측이 되고 있고요. 자, 일단 용산 쪽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뭐 너무 이제 마음고생들을 또 많이 해오셨죠. 뭐 2006년에 이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2007년에 용산 쪽에 국제 업무지구라고 해서 150층짜리 어마어마한 년에 이 거대 프로젝트 31조 그러니까 단군 일의 최대 프로젝트라고 하는 31조짜리 프로젝트가 좌초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코레일하고 이제 사업자 간에 또 소송이 또 계속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진행을 못 하고 있다가 2018년에 또 박원순 시장이 또 불을 한번 지른 적이 있습니다. 네, 여의도 통개발, 용산 통개발 얘기를 하면서 또 뜨거워지고 있다가 너무 또 갑자기 뜨거워지니까 뭐 박원순 시장이 어쨌든 간에 용산 통개발, 여의도 통개발 일단 좀 보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또 그렇죠. 지금 뭐 그 중에서 약 한 17만 평 중에서 약 한 30% 정도를 지금 이쪽에다가 뭐 이제 주택, 아파트를 이제 공급하겠다 뭐 이런 거죠. 자, 이번에 이제 이게 될지 안 될지 뭐 많은 분들이 뭐 걱정을 하도 이제 많이 좌초를 하다 보니까 자, 그렇지만 이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뭐 다른 어떤 큰 걸 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지어서 뭐 분양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진행은 제가 봐도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국토부에서 밝힌 거는 2023년까지 이제 사업 승인을 마무리를 하고 아마 그렇다면 2023년 말이나 2024년 초가 되면 실제로 이제 분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뭐 거주지를 뭐 서울로 옮겨야 된다 아니면 용산 쪽으로 옮겨야 된다 뭐 지금 이제 또 2년 거주 요건이 있으니까요. 자, 요런 부분들 어쨌든 가장 핫해 네, 정말 용산역 정비창 부지가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뭐 서울역 쪽에도 북부 역사권 개발 쪽에 또 어쨌든 지금 불이 붙었습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지금 코레일 쪽하고 지금 또 하나 컨소시엄 이렇게 해서 지금 서울역 북부 역사권 개발도 지금 어느 정도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다면 이번에 이 한 500세대 건축하는 게 또 촉발점이 돼서 서울역 북부 역사권 개발도 지금 뭐 강북판 코엑스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여기도 약 한 1조 7천억 정도의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그래서 서울역 쪽도 좀 관심을 우리가 기울여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오리동역 같은 경우에도 약 한 360세대 정도가 되겠고요. 자, 국경유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구청 부지에 약 한 500세대 정도. 자, 용산 유수지 또 500세대 정도가 또 추가로 됩니다. 자, 흑석동도 관심 많으시죠. 자, 흑석동 같은 경우에도 약 한 200세대 정도가 되고요. 자, 국공유지, 사유지 붙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가장 또 큰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영등포역 바로 옆이죠. 지금 쪽방촌 쪽에 지금 1190세대 정도가 또 대규모로 들읍니다. 지금 여기도 거의 뭐 한 35층 거의 뭐 대규모로 해서 이쪽도 또 크게 하나가 들어오고 자, 또 서부 트럭 터미널 부지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왔었던 건데 이번에 이제 950세대가 이쪽으로 지금 들어가게 되고요. 자, 공공시설 중에서 이제 방위 이동이라든지 뭐 창신 일동, 구로 노동자 복지관 뭐 이런 쪽들로 또 개발이 되게 되고요. 자, 지금 사유지 쪽에서는 역삼동에 지금 스포월드 지금 이쪽도 뭐 어쨌든 간에 강남 쪽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185세대긴 하지만 관심이 있고요. 자, 대치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코어nen이죠. 워낙 또 대로변의 입지들이 좋다 보니까 이쪽들도 조금 관심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공공 재개발 이번에 또 새로운 개념이 들어왔습니다. 자, LH하고 SH가 단독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자, 공동 시행자로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뭐 그 재개발 쪽에 그러니까 한 서울에 한 100여 곳이 넘는데 이 중에서 사업성이 떨어져서 지금 안 되는 곳들도 해제된 곳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곳들을 지금 LH하고 SH가 지금 들어가서 뭔가 사업성을 좀 높이겠다. 자,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행자가 관리처분 시 산정되는 분담금을 그냥 끝까지 보장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비례율을 뭐 그냥 105%까지 올려가지고 했다가 나중에 95%까지 떨어져서 추가 분담금을 내느니 차라리 비례율이 105, 95 사이라고 하면 한 100 정도로 해가지고
끝까지 뭐 분담금을 책임져 주겠다 이런 쪽에 또 이야기가 있고요. 자, 희망을 한다라면 만약에 내가 조합원인데 분담금을 낼 돈이 없다. 자, 그러면 LH하고 SH가 분담금을 대납을 해주고 나중에 10년 동안 갖고 있다가 그러면 LH의 지분을 사든지 아니면 그것을 팔아가지고 청산 절차를 하든지 이런 쪽에 뭐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자, 인센티브안도 이번에 발표가 됐는데요. 자, 착공까지 보통 일반적으로 뭐 말이 지금 10년이지 실제 뭐 서울 쪽에 재개발들 보면 뭐 10년이 아니라 뭐 20년, 30년 이러다가 해제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 공공재개발 얘기가 나오면서 모든 것들을 다 그렇죠. 좀 짧게 진행을 해서 5년으로 단축을 하겠다. 야, 실제로 5년이면 거의 뭐 재건축보다 더 빠른 그런 시점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 시간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용도 지역 상향시켜 주겠다. 뭐 2종 일반 주거를 3종 일반 주거로 바꾼다든지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용적률도 완화시켜 주겠다. 이제 높이는 거죠.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분양가 상한제 예외까지 이런 인센티브들이 쭉쭉쭉 나왔고요. 자, 또 하나가 이 부분이죠. 자, 지금까지 사업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힘들었는데 그렇다면 주택도시기금에서 총 사업비의 50%를 1.8%라는 완전 저리로 융자를 해서 이런 것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러다 보니까 뭐 이제 이게 정말 뭐 괜찮을 수도 있겠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좀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해드리면은요. 자, 일단 공급 가격 같은 경우 이제 분양가죠, 일반적으로. 자, HUG가 지금 고분양가 관리 가격 수준으로 결정을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는 아니더라도 HUG가 어차피 관리 가격으로 하면 뭐 거기에서 도찐 개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최대 10년 동안 전매 제한, 최대 5년 거주 의무 이런 것들도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매수 심리 자극 우려되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금 당장 뭐 용산 쪽 지금 당장 얘기가 나왔잖아요. 발표 때 지금 나왔다는 얘기가. 자, 요런 부분들이라든지 또 조합 정감 변경일 이후에 들어오는 그런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 시세로 분양을 하겠다. 자, 이렇다라면 이것이 또 뭐 지금까지는 사업 시행 인가가 나는 그 전까지인데 이렇게 앞으로 당겨버리면 결국은 이때 들어갔던 분들이 이렇게 뭐 전매 자체가 또 거의 안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공급 대책은 어떤 한쪽에서는 가격 안정화라는 부분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또 개발 호재라는 부분이 있고 또 재개발 쪽에서는 또 인센티브 부분도 있지만 또 규제라는 공공 쪽의 규제라는 부분이 있어 양측면을 다 보면서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추이를 잘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지난 5월 6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공급 대책 살펴드렸습니다. 결국 공급 가격이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앞으로도 이 급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합니다. 어떤 대책이든 양면성은 존재하는 만큼 걱정은 줄이고 기회를 잡아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여러분들 참석해보시면 도움될 것 같은데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는요. 서울 역세권 소액투자 실전 전략이라는 주제의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을 주제로 여러분들과 무료로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 많은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진 순서는요.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 드리는 정보체크 시간인데 기호부터 만나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유재성 대표님과 오늘 함께 가볼 지역은요.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인데요. 2호선과 9호선 함께 지나는 당산역 근처에서 방 2개짜리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3억 5천만 원에서 3억 5,5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오늘 서남권 핵심 지역 가보겠습니다. 한강도 바로 맞닿아 있는 오피스텔로 보이던데 이 지역 소개 부탁드릴까요? 자, 이번에 또 들썩들썩 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영등포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영등포 뭐 역세권 개발 뭐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당산동, 양평동, 물레동
전체 다가 이제 준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이쪽에는 많은 지식산업센터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쪽들을 많이 활성화를 하겠다. 그다음에 지금 영등포 쪽에도 지금 재개발 쪽이 지금 멈춰 있었던 것들이 해제된 지역들이 이제 많았었는데 이쪽 이제 개발도 좀 이제 활성화될 거로 이제 기대를 하면서 영등포도 이번 그 공급 확대 지역 중에서 좀 수혜 지역 중에 이제 하나가 되겠는데요. 자, 이 영등포 안에서도 우리가 어디를 하나 콕 찍어서 투자를 한다라면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역세권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2호선 맞습니다. 네, 정말 서울 시내 안 가는 곳이 없는 바로 순환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2호선은 당연히 부동산의 황금 라인이다. 뭐 당연히 많은 분들 이용하시니까요. 자, 또 하나가 많은 분들이 나는 9호선 라인에 투자하고 싶어. 네, 9호선 라인은 그렇죠. 김포공항부터 시작해서 마곡, 여의도, 뭐 강남, 그 다음에 또 국제 지금 교류 복합지구 들어오는 어마어마한 그렇죠. 지금 현대글로벌 빈센터가 이번에 또 이제 착공 신고를 했잖아요. 승인 났잖아요. 자, 여기까지 쭉 이어지다 보니까 더더구나 9호선은 또 급행이 서는데 바로 이 당산역이 급행이 서는 곳이다 보니까 2호선, 9호선 더블 역세권인데 그것도 황금 라인들, 그것도 너무나 가까운 그렇죠. 보통 지하철역에서 제가 10분 안쪽에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5분 안쪽이면 정말 초초 역세권이 되겠고 여기는 실제 거리가 한 3분 3, 40초 정도. 네. 야, 정말 초초초 역세권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좀 추천드릴만 하겠고요. 자, 또 하나는 3대도심 이제 영등포, 3대 업무지구 여의도 미래 가치를 보자라면은요. 자, 일단 영등포는 종로나 강남, 그다음에 영등포 이렇게 해서 이제는 서울 시내 안에서 명실공히 종로와 강남과 똑같은 3대도심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자, 여의도는 당연히 그렇죠. 지금 종로 업무지구, 강남 테헤란 업무지구, 그다음에 여의도 업무지구에서 3대 업무지구. 그러니까 지금 투자 추천드리는 곳이 바로 3대도심인 영등포와 3대 업무지구는 여의도의 그 미래 가치를 그대로 갖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쪽들이 뭐 가장 또 핵심 지역으로 떠오르는 게 바로 서남북권 이제 산업벨트 그대로 지금 연결이 되는 거고요. 지식산업센터 계속 말씀드리는 이 연결 집합점이 될 텐데요. 지도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당산역은 자, 일단 뭐 바로 여의도 그렇죠. 야, 여의도가 이렇게 가깝습니다. 지금 뭐 여의도에는 이미 69층짜리 그다음에 53층짜리 해서 파크원이라는 또 어마어마한 또 그렇죠. 좀 진행이 되고 있죠. 여기에다가 지금 지식산업센터들이 당산동, 양평동, 물레동 전체 다가 준공업 지역이니까 또 이쪽으로 어마어마한 지식산업센터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더더구나 지금 당산역은 바로 보시면 네, 여기가 지금 한강이에요. 한강. 네. 한강 정말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의 어떤 수혜를 그대로 이제 다 볼 수 있는 그러니까 2호선과 9호선의 더블 역세권이면서 한강 바로 옆이면서 여의도 바로 옆이면서 또 당산동, 양평동, 물레동 전체 다의 지식산업센터 수많은 일자리들이 들어오는 그런 쪽이면서 그러면서도 이 안에서 정말 귀한 방 2개의 거실, 주방, 욕실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투룸, 아파트 같은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부의 수도권 공급 대책의 수혜 지역이기도 한 영등포구 당산동을 살피고 있습니다. 급행까지 이용 가능한 이 지역의 오피스텔은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자, 일단 뭐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를 할 때는 다른 거 정말 볼 게 없습니다. 꼭 하나 챙겨야 될 게 바로 수요.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는 곳이냐 아니면 일자리가 빠져나가느냐 하는 곳인데 정말 여기는 그렇죠. 여의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영등포, 마곡, 김포공항 더더구나 뭐 고소득 직장인들이 정말 풍부하게 계속 넘쳐나는 곳들이고요. 자, 2호선, 9호선 더블 역세권이면서 한강 가까이 있고 여의도 가까이 있는 그런 주거단지의 투자 가치를 갖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여의도 직장인들이라든지 마곡 직장인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당산역 주변에 많은 지식산업센터에 있는 그런 고소득 직장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그러면서도 풀퍼니시드 그러니까 뭐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이런 건 기본이 되겠죠. 그러면서도 아파트 구조의 가격은 오피스텔의 경쟁력이 있는 그런 아파텔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의도권의 오피스텔이면서 한강 조망 가능한 오피스텔입니다. 이런 지역의 오피스텔 가격 어떻게 되나요? 자, 여의도 가깝고 한강변에 있고 뭐 이렇게 해서 24평 네, 이런 소형 아파트들이 지금 24억이 가는 게 지금 그렇죠. 서울의 현실이잖아요. 자, 뭐 전부 다 10억, 20억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자, 그렇게 따져 본다라면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까지 갖추고 있는 바로 지금 신축이 된 그렇죠. 3억 5천에서 3억 5천 5백인데 이쪽에 전세가 당연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3억 1천에서 3억 2천 뭐 확정적으로 된 금액이다 보니까 실제 투자액이 3,100만 원이라고 하는 그렇죠. 정말 3천만 원을 가지고 야 우리가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이런 것들 어디 투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라면 굉장히 경쟁력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세를 활용하신다면 실투자 금액 3천만 원대 투자 가능한 여의도권의 투룸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자, 이렇게 다양한 투자 전략 그리고 투자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 무료 세미나 참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는요. 서울 역세권 소액 투자 실전 전략 세워드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이란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 채워주신 유재성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유재성 대표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4월 9일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0.75%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3월 신규 지급액 기준 코픽스가 1.26%로 전월 대비 0.17%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5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60.7로 전월 대비 18.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다만 4개월째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주택사업 추진상 어려움과 위험이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에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 이분 나와 계세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류지만 팀장님 모십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팀장님, 우리 시청자분들이요. 혼자서 투자 지역을 선별하기엔 좀 어려움을 겪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두 군데 가볼 텐데 어디 준비해 주셨어요? 네, 오늘은 직주 접근성이 좋아서 주변에 업무 단지들이 많은 두 지역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한 군데는 바로 2, 3년 전부터 가장 이슈가 있었던 영등포구에 나올 아파트를 준비했고 또 한 곳은 강남 4구라고 불리어지는 강동구에서 성내동 인근을 준비했습니다. 예. 네, 이동이 편리한 집주 근접성 특화된 두 지역 가보겠습니다. 영등포구부터 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인데요. 1호선과 5호선 함께 지나는 신길역 주변에서 1.5룸 구조의 아파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의 가격은요. 약 2억 8천만 원에서 3억 원 예상되네요.
저희 가볼 곳 서울 3도심 영등포구입니다. 일단 1인 가구 그리고 2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아마도 오피스텔보다는 이 아파트가 귀할 그런 지역인 것 같은데 이 지역 어떨까요? 네, 소개해드릴 곳은 일단 신길역에서 도보 1, 2분 거리에 있는 정말 좋은 입지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가 되겠는데요. 서울에서 현재 가장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른 인구 유입도 상당히 많은 상태인데요. 자료화면을 보시면 영등포는 서울에서 1, 2인 가구 밀집도가 강남구, 마포구 다음으로 가장 높은 3위에 해당하는 지역이 되겠는데요. 세대수 인구 비율을 보면 1, 2인 가구가 무려 80%나 육박하는 1, 2인 가구 비율이 무려 80%나 육박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1, 2인 가구 수의 증가로 풍부한 직장인의 거주 수요가 존재하고 있어서 공시 걱정 없이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곳이 바로 영등포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소개해드린 곳은 신길역 바로 인근에 있는, 바로 근처에 있는 지역이 되겠는데, 신길역은 1호선과 5호선이 다니는 더블 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에 많은 직장인들이 거주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직장인들은 1호선을 이용하여 종로나 가산 디지털 단지 이쪽으로 출퇴근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 5호선을 이용하여 여의도나 공덕 이쪽으로 출퇴근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주변 인근 도심에 비해 노후화된 시설이 아직들도 남아있기 때문에 임대가가 저렴해서 이쪽에 많이들 거주하신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지하철뿐 아니라 차량을 이용하실 경우 주변 업무단지들로의 접근성도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여의도가 바로 옆에 있는 여의도 같은 경우는 도보를 이용해서 바로 이동을 가능한 거리에 있고, 또 상한 DMC나 용산 업무지구, 서쪽의 마고산업단지까지도 2, 30분 내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많은 업무단지들로의 접근성을 보시더라도 이곳 영등포는 앞으로 핵심 주거 도시로 이루어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변의 생활 편의시설들도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타임스퀘어라든지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빅마트 등 도보로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들이 위치해 있고, 이뿐만 아니라 주변에 여의도공원, 또 한강도 가까이 있고 영등포 공원도 있어서 여가생활 및 녹지환경 및 여가생활을 즐기기에 매우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영등포는 업무, 교통, 녹지, 생활 편의시설들 이 모든 조건들이 1인 가구에게 만족하는 거주 지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강남과 마포 다음으로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영등포구라고 합니다. 저 이곳에서 함께하고 있고요. 아직 이 지역의 가격 대비해서는 종로나 여의도 쪽 직장인 분들도 이동이 편리해서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한 2, 3년 전부터 더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를 호재에서 찾아볼까요? 네, 2,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도시 환경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이쪽의 개발 호재로는 우선적으로 서울 2030 플랜에 영등포 여의도가 3도심의 축으로 지정이 되었었죠. 이 점이 가장 큰 호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주변에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면서 그로 인해 노후화된 시설들이 개선되면서 영등포의 도시재생 사업들로 인해 신도심으로 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등포는 대표적인 뉴타운 개발 지역이기도 했었는데요. 1차 뉴타운이라 할 수 있었던 아쿠아타워 스퀘어는 처음에 미분양이 되었다가 현재는 분양가 대비 2배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얻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서울 2030 플랜의 도심 계획과 또 이 지역에 앞으로 많은 개발 계획들이 잡혀 있어서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현재 13구역에는 대우, 두산으로 총 33개층 5개 동이 들어올 예정이 되어 있고, 또 26구역에는 구역이 해제되고 가로정비 사업으로 현대 아이파크가 들어올 예정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 뉴타운 사업이 아니더라도 구역이 이제 해제되고 난 후 도시재생 사업이 일환인 가로정비 사업이 진행되면서 대형 건설사들의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현재 들어온 모습을 진행 중에 있고, 또 이 밖에 신규 민간 사업자들의 건물들이 계속해서 들어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곳이 영등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영등포는
공적 자금과 민간 자금뿐 아니라 투자 자금까지 몰리면서 현재 가치뿐 아니라 미래 가치도 손꼽히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또 이뿐만 아니라 현재 교통 호재도 빼놓을 수가 없게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영등포로 진입하는 주변 도로들의 정체가 상당히 심했었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제인폭길 지하 사업과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식적인 정체 구간인 서부간선도로와 제인폭길 지하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착공이 시작되었고 제인폭길 지하 사업 같은 경우는 2022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서부간선도로도 경인고속도로부터 금천구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차량도로를 지하하고 지상에는 공원을 꾸며서 복잡한 정체 구간을 일부 해소하고 또 지상에는 녹지 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따라서 이 사업은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거민들의 거주 만족도를 상당히 높이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또 그리고 신안산선이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1단계인 안산에서 영등포를 지나 여의도 구간이 개통되면서 기존 1시간 30분 걸리던 구간이 30분대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추후 2단계가 연장이 되면 공덕과 서울역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주요 업무 지역으로 더욱더 많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 지역의 가치 상승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GTX 비노선이 현재 영등포 바로 옆에 여의도로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 여의도 같은 경우는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 GTX의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영등포가 되겠습니다. 2022년에 착공 예정으로서 인천 송도에서 여의도를 거쳐 남양주 마서까지 연장되는 사업으로 경춘선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집가 상승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영등포는 다양한 개발들로 인하여 시는 주거지역으로 점점 변화하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 또 영등포 바로 옆에 있는 여의도가 개발을 하면서 영등포는 그 주거지역으로서 기능을 더욱더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따라서 현재 여의도에도 많은 개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완공이 될 예정에 있는 파크원타워가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곧 만나보실 수 있겠는데 63빌딩의 4배 이상이 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현대백화점과 페어몬트 호텔이 입점하여 많은 유동 인구의 유입과 상주 인구의 유입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MBC S사옥은 49층으로 이루어진 초고층 복합 건물들이 들어설 예정에 있는데요. 이렇게 여의도는 업무 시설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겠고 그에 따른 영등포는 시는 주거 지역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등포 로터리의 철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의도로 진입하는 길은 마포 쪽에서 진입하는 길과 영등포 쪽에서 진입하는 길 두 가지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영등포에서 여의도로 진입하는 길 중에 영등포 로터리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영등포 로터리 같은 경우는 교통체증이 원인이었고 도시 미관을 저해했고 그다음에 도시 지역을 단절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영등포 로터리가 철거되면 서울광장의 2배 크기의 공원과 문화 공간들이 조성되면서 이 지역의 가치를 더욱더 높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곳이 바로 예전에 뉴타운 지역이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때 샀었던 분들이 분양가가 2배 가까이 뛰었다고 하니까 지금 저희가 한번 주목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 신안산선 개통이나 GTX 비노선 호재까지 이렇게 미래가치 대비해서는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신길역 주변에서 1.5룸, 저희 아파트 만나본다면 가격 어떻게 될까요? 네, 해당 지역은 영등포 로터리가 없어지면 그 수요를 직접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위치에 있겠는데요. 이 지역의 시세는 매매가 2억 8천만 원에서 3천만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 전세가는 2억 5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투자 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로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만약에 월세를 이용하신다면 보증금액 2천만 원에 80에서 85만 원 정도 수입이 가능하고 대출 이용 가능액은 1억 3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 정도 예상되어 투자 시 1억 2천만 원 정도로 월세 투자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는 영등포구 영등포동 1.5룸 아파트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지역도 만나보시죠.
자, 그리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68번 아래 전화번호 언제든지 활짝 열려 있고요. 다음 지역도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류지만 팀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인데요. 5호선 강동역 주변에서 방 3개짜리 다세주택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약 3억 3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 예상되래요. 자, 두 번째로 준비해 주신 곳 강동구 성내동입니다. 이 지역 역시 직주 근접성에서 좀 유리하다고 하셨는데 이 지역 위치는 어떨까요? 네,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지하철 연장 사업과 많은 업무단지들이 근처에 생기면서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추는 성내동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성내동은 강남 4구라고 불리어지면서 강동구에서 송파구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강변 인근에 있다는 점만 보시더라도 상당히 좋은 입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성내동은 인근의 지하철 5호선과 8호선이 다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특히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5호선 강동역 인근의 4분 거리 주택을 추천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5호선 같은 경우는 광화문, 여의도 등 서울 중심지와 고덕상호 업무지구, 미사 쪽으로 이동이 가능한 노선이 되겠고 8호선 같은 경우는 잠실이나 문정 법조단지로 이동이 가능한 노선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5호선과 8호선 모두 연장 사업이 잡혀 있어서 이 지역의 중요도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또 이 지역의 차량을 이용하실 경우에도 매우 편리하게 올림픽대로에 인접해 있어서 서울 중심지나 서울 외곽으로 이동하실 경우 매우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한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또 해당 지역 인근에는 생활 편의시설들도 잘 구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쇼핑하고 문화시설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천호 로데오 거리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고 성내시장과 강풀 만화거리가 있고 또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광동구청, 보건소, 광동경찰서 등 공공시설도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에 성희초등학교, 성내중학교 등 학군 또한 잘 자리 잡고 있어서 실거주하신 분들에게 상당히 인기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은 올림픽공원에 바로 붙어 있고 한강도 인접해 있어서 여가 생활을 즐기기에 더욱더 매우 좋은 환경이 갖춰져 있고 녹지 환경까지도 매우 우수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단지들이 주변에 상당히 가까이 있는데요. 강동 첨단 업무단지와 삼성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고덕상호 업무단지, 미사 지식산업센터, 또 아래쪽으로는 잠실 업무단지, 다리 하나만 건너면 광진구의 구리첨단 업무단지, 이와 같이 주변에 많은 업무단지들로 20-30분 내로 갈 수 있는 지역이라 직장인이나 신혼부부의 풍부한 임차 수요가 생겨나겠고 그에 따른 실거주민들의 인기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인기가 많을 만하네요. 한강 가까운 곳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한강 가까이에서 생활 편의시설까지 두루두루 이용하실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도로를 이용해서 핵심 지역으로 이동도 편리하고 5호선과 8호선 연장 사업도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까지 기대하고 만나보는 것 같아요. 강동구 성내동의 추가적인 호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성내동이 위치하고 있는 강동구는 강남 4구라고 불려지며 다른 강남 3구들과 동일한 부동산 규제를 받아온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강남 4구 중 가장 저평가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아직도 주변에 노후화된 시설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강동구의 대표적인 개발 호재로는 성내천호 재정비 촉진지구가 되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강남 4구라고 불려지면서 아주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노후화된 시설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낙후된 곳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2023년까지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개발들로 인하여 노후화가 개선되면서 집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장점으로는 서울 동쪽으로 대규모 업무단지들이 계속해서 가까운 거리에 생겨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서울 동쪽의 대규모 업무단지가 현재 강동구에 조성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동 최대 규모 고덕상호 업무 복합단지가 2023년에 완공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는데요.
약 100여 개의 기업들이 들어올 예정으로 앞으로 아주 탄탄한 배후 수요를 갖추겠고 비즈니스 R&D, 호텔, 컨벤션 등 복합단지가 조성되면서 약 3만 8천 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강동 첨단산업단지에는 삼성 엔지니어링과 세스코 등 40여 개의 기업들이 입주하여 약 6만 2천 명 정도가 상주하고 있고 첨단 IT, 바이오 등 미래사회 지향적인 산업들이 조성되고 있는 상태이고 마지막으로 상일동에는 국내 최초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올해까지 입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협회와 단체들이 입주하면서 약 6천 개의 일자리가 생겨나겠고 강동 첨단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강동은 이렇게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이제는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현재 강동구에는 많은 교통 호재들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하철 노선 연장으로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해당 지역은 지하철 5호선 강동역과 지하철 8호선 강동구청역의 이용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는데 5호선 같은 경우는 상일동에서 하남까지 연장 사업이 올해 개통될 예정에 있고 8호선은 암사에서 별내까지 연장이 2024년에 개통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에서 경기권 신도시로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많은 인구의 유입을 예측할 수가 있겠고 그에 따른 인프라가 확충으로 인하여 이 지역의 집가 상승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강동구를 통과하는 서울 세종고속도로가 2024년에 개통이 예정입니다. 강동구의 차량 교통은 지금보다도 더욱더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서울 세종고속도로는 제2의 경부고속도로라고 불려지면서 세종시에서 구리로 연결하여 강동구를 지나가는 사업으로 개통 후에는 강동구 일대의 집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통 호재까지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시설 그리고 낙후된 지역이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더 깨끗해지고 더 살기 좋아지면은 가격 상승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강동구 성내동에서 저희가 만나보는 방 3개짜리 주택은요. 시세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지역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한데요. 3룸인데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한데 그 이유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실거주 만족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거주를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전세가가 높게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지역의 시세는 매매가가 3억 3천만 원대부터 3억 6천만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금액은 3억 500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 정도로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전세 시 실투자 금액은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접근하실 수가 있겠고 혹시 월세를 원하신다면 보증금액 3천만 원에 월 수입 100에서 120만 원 정도 수입이 예상되고 예상 대출 금액은 1억 4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 정도 가능하여 월세 시 실투자 금액은 1억 6천에서 1억 7천만 원 정도로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실거주 만족도까지 높은 이 지역에 여러분들이 전세를 활용했을 때 2천만 원대부터 투자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격 상담은요.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 언제든지 이용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강동구 성내동의 포인트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지역에 같이 임장 활동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생활 인프라가 정말 잘 갖추어져 있고 거주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곳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 또 지하철 연장 사업으로 인하여 개발 호재가 많아 곧 연장될 지하철 5호선 강동역 인근에 주택을 투자하시면 좋겠고 이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 성내천호 재정비로 인하여 도시 재개발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도시 환경이 개선되는 점을 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진짜 주변에 업무단지도로의 직주 근처성이 상당히 좋은 점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자족도시로 바뀌고 있는 강동구 성내동에서 방 3개짜리 주택 소개해드렸고요. 그리고 최근에 정부의 대책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무료 세미나와 1대1 무료 상담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에 무료로 진행되지만 선착순으로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 많은 연락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 시간 채워주신 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류지만 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화 문자 상담 계속해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도움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